지금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놀라운 변화를 아시나요? 제가 사는 미국에서는 지금 한글을 배우려는 사람들로 학원마다 긴 대기자 명단이 생기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한국어를 배우지 않으면 시대에 뒤처진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죠. 불과 10년 전만 해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한글이 그렇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문자, 한글이 세계를 매료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제가 사는 밀피타스시의 이야기는 여러분께 꼭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인구 8만 명의 작은 도시가 11년째 한글날을 공식 기념일로 지정하고 있다는 사실 놀랍지 않으신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캘리포니아 밀피타스시에서 온 케이트입니다. 기자 일을 오랜 기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수많은 도시들이 있지만 다른 나라의 문자를 기념일로 지정한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하지만 우리 시는 매년 한글날이 되면 도시 전체가 축제 분위기에 휩싸입니다. 시청 광장에는 한글서의 작품이 전시되고 학교에서는 한글 수업이 열립니다. 심지어 거리의 전광판에도 한글 문구가 표시되죠. 여러분은 혹시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왜 하필 한글일까요? 수천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다른 문자들을 제쳐두고 왜 600년 전에 만들어진 한글이 이토록 세계인의 주목을 받게 된 걸까요? 최근 세계적인 IT 기업들이 앞다투어 한글 연구팀을 꾸리고 있다는 소식 들어보셨나요?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거대 기업들이 한글의 디지털 시스템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한글에서 미래 문자의 해답을 찾고 있다고 말합니다. 유네스코가 한글의 과학성과 독창성을 인정해 세계기록 유산으로 등재했다는 것도 알고 계셨나요? 세계가 인정한 한글의 가치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실리콘밸리의 한 프로그래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글은 마치 완벽한 컴퓨터 코드와 같다. 이보다 더 효율적인 문자 체계를 본 적이 없다. 영국의 한 언어학자는 한글은 인류가 만든 문자 중 가장 합리적인 문자라고 평가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곳곳에서는 한글을 배우려는 사람들의 열기가 뜨겁습니다. 프랑스에서는 한글로 시를 쓰는 대회가, 브라질에서는 한글서의 전시회가 열립니다. 독일의 한 대학에서는 한글의 과학성을 연구하는 학과가 개설되었고, 러시아에서는 한글을 활용한 새로운 교육 방법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한글의 가치는 과연 전부일까요? 세계가 주목하는 한글의 진정한 매력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한글은 앞으로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바꿔놓을까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놀라운 여정을 떠나보시겠습니까? 전 세계가 주목하는 한글의 매력, 그리고 한글이 이끌어가는 새로운 미래. 여러분이 몰랐던 우리 한글의 진정한 가치를 지금 확인하시겠습니다. 과연 한글은 어떤 매력으로 전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았을까요? 하지만 이것은 한국인들의 수많은 저력 중 하나일 뿐입니다. 이러한 강인한 정신, 불굴의 의지는 어디서 왔을까요? 그 답은 놀랍게도 한글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세계가 주목하는 한글, 그 속에 담긴 한민족의 지혜와 과학성.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1997년 한국의 IMF 외환위기 당시의 뉴스를 절대 잊을 수 없습니다. 제가 뉴욕타임스의 소속기자였을 때였죠. 편집장은 저에게 한국의 금 모으기 운동을 취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케이트,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야. 어떻게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금을 모아서 국가에 기부한다는 거지? 편집장의 말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당시 제 동료들도 모두 고개를 저었죠.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한국인들의 놀라운 저력을, 위기 앞에서 더욱 빛나는 한국인들의 단합력을. 한국에 도착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금을 들고 나왔기 때문입니다. 결혼반지, 돌반지, 심지어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갑옷까지. 한국인들은 한마음 한뜻으로 국가를 위해 자신들의 소중한 금을 내놓았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한 할머니의 이야기였습니다. 우리나라가 어려울 때 이 정도는 해야지. 나라가 있어야 우리가 있는 거 아닌가? 할머니는 손자의 돌반지를 기부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금 모으기 운동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인들의 자부심과 애국심, 그리고 강인한 의지가 만들어낸 기적이었던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아나바다 운동이었습니다.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자는 이 운동은 전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한국인들은 허리띠를 졸라매면서도 서로를 격려하고 도왔습니다. 제가 취재한 한 중년 부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밥을 살 돈도 빠듯했지만 이웃이 더 어려우면 나눠 먹었어요. 다들 힘들 때일수록 더 끈끈해졌죠.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세계 경제 전문가들의 예상을 뒤엎고 한국은 IMF 차입금을 예정보다 3년이나 앞당겨 상환했습니다. CNN, BBC 등 세계 유수의 언론들은 앞다투어 한국의 기적을 보도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한국인들의 단결력이 만든 경제기적이라는 헤드라인을 실었고 타임지는 위기에 강한 민족 한국인이라는 특집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영국의 한 경제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인들의 위기 극복 능력은 세계 경제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 이것은 단순한 경제 회복이 아닌 한민족의 저력을 보여준 역사적 사건이다. 그렇습니다. 한국인들은 위기 속에서 오히려 더 강해지는 민족입니다.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함께 힘을 모아 어려움을 극복해내는 놀라운 저력을 가진 민족이죠. 하지만 이것은 한국인들의 수많은 저력 중 하나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단합력의 근원은 무엇일까요? 한국인들은 어떻게 이토록 강한 민족성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그 답은 놀랍게도 한글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아시나요? 세계적인 IT 기업들이 앞다투어 한글 연구팀을 꾸리고 있다는 사실을. 처음 이 소식을 접했을 때 저는 단순한 해외 마케팅 전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실리콘밸리의 수석 프로그래머들과 인터뷰를 하면서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죠. 한글은 그저 문자가 아닙니다. 이건 정보화 시대를 600년 앞서 내다본 혁신적인 코드 시스템이에요. 구글 AI 연구팀의 수석 연구원 마이클 브라운의 말입니다. 그는 이어서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자음과 모음의 제한된 개수로 무한한 소리를 표현할 수 있는 한글의 시스템은 현대 컴퓨터의 이진법 원리와 너무나 비슷합니다. 마치 600년 전 한글을 만든 사람들이 미래의 디지털 시대를 예견한 것 같죠. 실제로 유네스코는 한글을 세계기록 유산으로 등재하면서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한글은 인류 문자 역사상 가장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문자면서 창제 과정과 원리가 온전히 기록된 유일한 문자입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문맹률입니다. 한글 덕분에 한국의 문맹률은 세계 최저 수준인 1% 미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의 언어학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기적과도 같은 일입니다.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문맹률 해결을 위해 수백 년을 투자했지만 한국은 한글이라는 혁신적인 문자 체계 덕분에 이를 단 몇십 년 만에 해결했죠. 한글의 효율성은 실생활에서도 빛을 발합니다. 예를 들어 영어로 I love you를 쓰려면 9개의 글자가 필요하지만 한글로는 사랑해처럼 3개의 글자면 충분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K-팝의 성공 비결 중 하나도 한글이라는 점입니다. 세계적인 음악 프로듀서들은 한글의 과학적인 발음 체계가 현대 음악의 리듬감과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다고 평가합니다. 세계적인 작곡가 토마스 윌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글로 된 가사는 마치 음표처럼 리듬을 타고 춤을 춥니다. 이것이 K-팝이 전 세계 젊은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비결 중 하나죠. 실제로 저희 밀피타스시의 고등학교에서는 특별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K-팝 동아리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한글을 배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에게 한글은 이제 꼭 배워야 할 미래의 언어가 되었습니다. 한글은 이제 단순한 문자를 넘어 세계 문화를 선도하는 새로운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이토록 과학적이고 혁신적인 문자를 만들어낸 한국인들의 정신, 그들의 자부심과 독립심은 또 어떤 모습일까요? 제가 처음 한국의 독립기념관을 방문했을 때의 일입니다. 한 외국인 관람객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이토록 강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나요? 주변에 이렇게 강대국들이 많은데도. 독립기념관 측에서는 전시된 사진 한 장을 보여주었습니다. 1919년 3.1 운동 당시 한 어린 소녀가 태극기를 들고 만세를 부르는 장면이었죠. 이게 바로 한국인입니다. 일제강점기에도 결코 굴하지 않았던 그 기계.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려는 그 자부심. 이것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죠. 실제로 현대의 한국인들은 미국, 중국, 일본과 같은 강대국들 사이에서도 결코 기를 죽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자신의 목소리를 내죠. 최근 한 외신 기자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한국은 일본의 경제 제재를 두려워하지 않나요? 그때 한 한국 기업인이 이렇게 답했습니다. 두려워하다니요? 우리는 이제 경쟁자로 맞서는 겁니다. 위기는 곧 기회라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으니까요. 이러한 자신감은 결코 허세가 아닙니다. 반도체, 조선, 자동차, 스마트폰. 세계 시장에서 한국 기업들은 이미 최고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2019년 일본의 수출 규제 당시 한국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위축되기는커녕 오히려 자국 기술 개발에 더욱 매진했죠. 한 청년 사업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에겐 불가능이란 없습니다. 위기가 올수록 더 단단해지고 더 강해지는 게 한국인의 특징이니까요. 이런 자부심은 어디서 온 걸까요? 왜 한국인들은 이토록 강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그 답은 역사 속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수많은 외침 속에서도 자신의 문화를 지켜온 한민족.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강인한 정신. 하지만 더욱 놀라운 것은 이런 자부심이 단순한 애국심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한국인들은 이를 바탕으로 더 넓은 세상과 소통하고 더 따뜻한 배려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과연 한국인들은 어떻게 강인한 정신과 따뜻한 배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경험했던 일인데요. 지난해 휠체어를 타고 한국을 여행했던 제 동료 마이클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케이트, 정말 놀라운 경험이었어요. 지하철역마다 엘리베이터가 있었고 버스는 바닥이 낮아져서 휠체어가 쉽게 탈 수 있었죠. 하지만 그보다 더 놀라웠던 건 사람들이었어요. 마이클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지하철에서는 자리를 비워주는 것은 물론이고 모르는 사람들이 먼저 다가와 도움을 줬어요. 한 번은 비가 올 때 우산도 없이 한 청년이 자신의 우산을 제게 씌워주며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었죠.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한국의 지하철역을 가보면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임산부석, 노약자석은 물론이고 이 좌석을 비워두는 것이 자연스러운 문화로 자리 잡혔습니다. 특히 인상적인 것은 핑크 라이트 시스템입니다. 임산부가 교통카드를 대면 핑크색 불이 켜져 주변 승객들이 자리를 양보하도록 돕는 시스템이죠. 이런 세심한 배려 문화는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듭니다.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의 한 위원은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한국의 배려 문화는 단순한 시설 설치를 넘어섭니다. 그것은 사회 구성원 모두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살아있는 문화입니다. 실제로 한국의 식당들을 가보면 거의 모든 곳에 점자 메뉴판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횡단보도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죠. 이런 것들이 특별한 것이 아닌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한 한국인 노인분의 말씀이 특히 기억에 남습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서로 도우며 살았잖아요. 지금은 살만해졌으니 더 잘 도와야죠. 그게 사람 사는 거 아닌가요? 이런 배려 문화는 젊은 세대에게도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하철에서 스마트폰을 보던 젊은이들도 어르신이나 임산부가 타면 즉시 자리를 양보합니다. 최근에는 랜덤 커피 문화도 생겼다고 합니다. 카페에서 자신의 커피값과 함께 모르는 누군가의 커피값도 미리 지불해두는 문화죠. 작은 배려가 또 다른 배려를 낳는 선순환이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배려 문화의 진정한 가치는 그것이 자연스럽게 세계로 퍼져나간다는 점입니다. 한국의 문화를 접한 외국인들이 자국에서도 이를 실천하려 노력하고 있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물어봐야 합니다. 한글의 우수성, 한국인의 자부심, 그리고 이런 따뜻한 배려 문화.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을까요? 외신 기자로 있는 동료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얼마 전 파리의 한 카페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프랑스인 직원이 영어로 주문하려는 한국인 관광객에게 한국어로 대답했죠. 그리고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한국어를 배웠어요. 이제 프랑스에서도 한국어가 대세거든요.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한국어는 작은 나라의 언어 정도로만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옥스퍼드 대학의 최근 통계를 보면 전 세계 한국어 학습자가 매년 30%씩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MZ세대 사이에서는 한국어가 필수 제2외국어로 자리 잡고 있죠. 프랑스의 한 언어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어는 이제 단순한 언어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문화 코드가 되었죠.
한국어를 배우는 것은 곧 미래의 트렌드를 읽는 것과 같다고 젊은이들은 생각합니다. 실제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의 실리콘밸리에서는 한국어 스터디 그룹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고 영국의 대학들은 앞다투어 한국어과를 신설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디지털 시대에서 한국어의 역할입니다. 세계적인 IT 기업들이 한국어 자연어 처리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구글의 AI 연구팀장은 최근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한국어는 디지털 시대에 가장 적합한 언어입니다. 특히 한글의 체계적인 구조는 AI 언어 모델 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문화적 영향력입니다. 넷플릭스의 한 프로듀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시청자들은 자막을 보는 것을 전혀 불편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한국어의 감정 표현이 더 풍부하다며 원어로 듣기를 선호하죠. 실제로 저희 밀피타스시의 도서관에서는 특별한 광경을 볼 수 있습니다. 50대, 60대 어르신들이 한국 드라마를 보며 한국어를 배우고 계시는 거죠. 한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어에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어요. 존댓말 하나만 봐도 그 속에 담긴 배려와 존중의 마음이 느껴지죠. 이제 한국어는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를 넘어 새로운 문화와 가치를 전달하는 매개체가 되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는 것은 곧 한국의 정신, 한국의 문화, 한국의 가치를 이해하는 것이 되었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더 큰 그림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글의 우수성, 한국인의 자부심, 따뜻한 배려 문화, 그리고 이제는 세계로 뻗어나가는 한국어까지. 이 모든 것들이 만들어내는 시너지.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한국의 힘이 아닐까요? 코리아 이즈 더 뉴 아메리카. 지난달 뉴욕타임스의 일면을 장식한 헤드라인입니다.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세계가 주목하는 새로운 아메리칸 드림이 바로 코리안 드림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뜻이죠. 얼마 전 실리콘밸리의 한 스타트업 대표가 들려준 이야기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10년 전만 해도 모든 젊은이들이 미국을 꿈꿨죠. 하지만 지금은 달라졌어요. 우리 회사 신입 개발자들의 첫 번째 목표가 한국의 IT 기업에서 일하는 거라니까요. 실제로 구글, 아마존, 메타와 같은 세계적인 IT 기업들이 앞다투어 한국의 연구소를 설립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주목하는 것은 단순한 기술력이 아닙니다. 세계적인 경영 컨설팅 회사 맥킨지의 수석 컨설턴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트렌드 수용성을 보여줍니다. 새로운 기술이나 문화가 한국에서 성공하면 그것은 곧 전 세계적인 성공을 의미하죠.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문화적 영향력입니다. 할리우드 영화 제작자 마이클 베이는 최근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한국 영화를 배워야 할 때입니다. 그들은 할리우드가 잃어버린 무언가를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진정성과 혁신의 완벽한 조화죠. 실제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뉴욕의 브로드웨이에서는 K뮤지컬이 공연되고 파리의 루브르 박물관에서는 한국 현대미술전이 열립니다. 최근 프랑스의 한 문화평론가는 이런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한국 문화의 강점은 전통과 현대의 완벽한 조화에 있습니다. 한복을 입고 힙합을 추는 것이 전혀 어색하지 않은 나라. 그것이 바로 한국이죠. 이러한 변화는 경제 지표에서도 확인됩니다. 한국의 문화 콘텐츠 수출액은 매년 50% 이상 증가하고 있으며 한국 제품의 프리미엄화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독일의 한 경제학자는 이렇게 분석합니다. 더 이상 메이드 인 코리아는 저가 제품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최고급 품질과 혁신적 디자인의 대명사가 되었죠. 이제 우리는 새로운 현상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세계의 젊은이들이 한국의 교육기관을 선택하고 세계의 기업들이 한국의 경영 방식을 배우려 합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의 한 교수는 최근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국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방법을 가장 잘 아는 나라입니다. 이제는 그들이 세계의 롤모델이 되었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을 가져야 합니다. 이러한 변화들, 과연 우연일까요? 아니면 더 깊은 곳에서 시작된 필연적인 흐름일까요? 한국의 비밀병기는 바로 온고지신입니다. 하버드 대학교 동아시아 연구소의 마이클 존슨 교수가 최근 발표한 논문의 첫 문장입니다. 전통을 바탕으로 새 것을 창조한다는 의미의 온고지신. 그가 주목한 것은 바로 이 정신이었습니다.
실제로 한국의 놀라운 성공 뒤에는 이런 지혜가 숨어 있었습니다. 전통과 현대를 조화롭게 융합하는 한국만의 특별한 능력. 그것이 바로 세계가 주목하는 이유입니다. 최근 BBC 다큐멘터리는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한국의 힘은 과거와 현재가 충돌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한복을 입고 케이팝을 부르고 전통 한옥에서 최첨단 IT 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나라, 그것이 바로 한국이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교육 분야입니다. 이왕의 가르침과 최첨단 에듀테크가 조화롭게 결합된 한국의 교육. 세계 각국의 교육 전문가들이 이를 연구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옥스퍼드 대학의 교육학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의 교육은 놀랍습니다. 효와 공경이라는 전통적 가치관이 창의성 교육과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죠. 이것이 바로 한국 교육의 힘입니다. 음식 문화에서도 이러한 특징이 드러납니다. 전통 발효 식품인 김치가 이제는 세계적인 건강식품이 되었고, 한식의 발효 기술은 현대 식품 과학과 결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유명 셰프 장 폴은 최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식은 전통의 지혜와 현대 과학이 만나 완성된 걸작입니다. 특히 발효식품은 미래 식품 산업의 열쇠가 될 것입니다. 의료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의학과 현대의학의 융합. 세계의학계가 주목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되고 있습니다. 존스 홉킨스 의대의 한 교수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한국은 전통의학과 현대의학의 경계를 허물었습니다. 이것은 의료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혁신적인 시도입니다. 건축에서도 이러한 특징이 두드러집니다. 한옥의 전통적 지혜를 현대 건축에 접목한 한국의 건축가들. 그들의 작품이 세계 건축계의 새로운 영감이 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건축가 노만 포스터는 최근 서울을 방문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의 건축은 경이롭습니다. 자연과의 조화, 전통과 현대의 융합. 이것이야말로 미래 건축의 방향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통적 가치를 지키면서도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한국인들의 유연함. 그것이 바로 한국의 진정한 힘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더 깊은 질문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옹고지신의 정신. 과연 앞으로 어떤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낼까요? 한글의 열풍은 미국만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영국에서는 퓨처 이즈 메이드 인 코리아. 얼마 전 영국 이코노미스트지의 표지를 장식한 문구입니다. 단순한 찬사가 아닙니다. 세계 석학들이 주목하는 미래 가치가 한국에서 만들어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제가 최근 실리콘밸리의 한 컨퍼런스에서 들은 이야기가 아직도 귓가에 생생합니다. 인공지능이 발전할수록 더욱 중요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정의라는 한국의 정서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가치죠. 구글 AI 연구소의 수석 연구원이 한 말입니다. 그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인들의 정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관계의 깊이를 더해주는 특별한 가치죠. AI 시대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바로 이런 인간만의 고유한 가치입니다. 실제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의 기업들이 앞다투어 정의 개념을 경영 철학에 도입하고 있습니다. 직원들 간의 유대감, 고객과의 정서적 교감을 중시하는 한국식 경영이 새로운 패러다임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의 한 교수는 이렇게 분석합니다. 디지털 시대에 오히려 더 중요해지는 것이 인간적 가치입니다. 한국의 정문화는 이런 면에서 미래 사회의 중요한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교육 분야에서도 변화가 감지됩니다. 학업 성취와 인성 교육을 조화롭게 발전시켜온 한국의 교육 시스템. 이제는 세계가 이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교육부 장관은 최근 한국을 방문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의 교육은 놀랍습니다. 높은 학업 성취도와 함께 효와 예를 강조하는 전인교육. 이것이야말로 미래 교육의 방향을 보여줍니다. 의료 분야의 변화도 주목할 만합니다. 최첨단 의료기술과 정이 담긴 환자 케어를 결합한 한국의 의료 서비스. 이것이 새로운 의료의 표준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메이오 클리닉의 수석 의사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특별합니다. 첨단 기술과 따뜻한 인간미가 공존하는 곳. 이것이 바로 미래 의료의 모습입니다. 도시계획에서도 이러한 미래 가치가 반영되고 있습니다. 최첨단 스마트시티의 공동체 문화를 접목한 한국의 도시 설계.
이것이 세계 도시 계획의 새로운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UN 해비타트의 수석 자문관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의 도시는 미래를 보여줍니다. 첨단 기술과 전통적 공동체의 가치가 조화를 이루는 곳.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꿈꾸는 미래 도시의 모습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큰 그림을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글의 과학성, 한국인의 창의성, 전통과 현대의 조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정의라는 특별한 가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130년 역사를 가진 콜카콜라도 한글의 로고가 있는 콜라를 출시를 했죠. 코리아 ISNT 저스트 어 컨트리 이츠 어 무브먼트. 타임지가 최근 특집 기사에서 한국을 소개한 문구입니다. 한국이 이제 하나의 현상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젊은이들이 한글로 일기를 쓰고 프랑스의 패션 디자이너들이 한복에서 영감을 얻으며 미국의 실리콘밸리가 한국의 기업 문화를 배우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미래학자 제이슨 쉬는 이렇게 분석합니다. 한국은 21세기의 새로운 표준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특별한 방식으로요. 강요하거나 지배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영향을 미치고 있죠.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한국의 공유 문화입니다. BTS의 팬덤 문화에서 시작된 이 새로운 형태의 문화 공유는 이제 하나의 글로벌 스탠다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문화인류학 교수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국의 팬덤 문화는 혁명적입니다. 단순한 소비자가 아닌 문화의 공동 생산자이자 전파자로서의 팬으로. 이것이 바로 미래 문화 산업의 모델입니다. 교육 분야에서도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한글로 시작된 관심이 이제는 한국의 교육 철학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영국의 한 교육 전문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의 교육은 경쟁과 협력이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높은 학구열과 함께 공동체 의식을 강조하는 이 시스템.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입니다. 기업 문화의 변화도 눈에 띕니다. 우리라는 개념을 중시하면서도 개인의 창의성을 존중하는 한국의 기업 문화가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맥킨지의 수석 컨설턴트는 이렇게 분석합니다. 빨리빨리 문화로 알려졌던 한국이 이제는 함께함의 가치를 세계에 전파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필요한 기업 문화의 모델이죠. 도시 설계에서도 한국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통과 현대, 자연과 기술이 조화를 이루는 한국의 도시 설계 철학. 이것이 세계 도시 계획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되고 있습니다. UN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위원장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한국의 도시는 미래를 보여줍니다. 첨단 기술 속에서도 인간미를 잃지 않는 도시 설계.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방향입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시대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한글에서 시작된 관심이 한국의 문화 가치, 철학으로 이어지고 이것이 다시 세계의 새로운 표준이 되어가는 시대.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질문을 던져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이토록 특별한 한국의 가치들.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곳곳에서는 한글이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밀피타스 시의 한글날 선포는 그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실리콘밸리의 IT 기업들은 한글의 디지털 시스템을 분석하고 세계의 언어학자들은 한글의 우수성을 증명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국인의 지혜였고 과학이었으며 예술이었고 무엇보다 정의였습니다. 위기 속에서도 더욱 빛나는 한국인의 저력.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옹고지신의 정신. 그리고 따뜻한 배려와 나눔의 문화. 이 모든 것들이 한글 속에 녹아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한글의 미래입니다. 디지털 시대에 최적화된 문자. 인공지능 시대의 새로운 표준. 그리고 문화 교류의 새로운 매개체. 한글은 이제 미래를 향해 날개를 펼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역사적인 순간을 살고 있습니다. 한글이 그리고 한국이 세계의 중심이 되어가는 이 놀라운 순간을 여러분의 자녀들 그리고 손주들에게 자신 있게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의 한글이 세계의 미래가 되었다고. 우리의 문화가 세계의 표준이 되었다고. 그리고 부디 잊지 말아 주십시오. 이 모든 것의 시작에는 우리의 자부심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의 정체성이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의 한글이 있었다는 것을.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더 많은 이야기로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